염라의 멱살을 잡은 사자후 해안 고승의 저승 무용담. 1점 서문 천지를 뒤흔든 고승의 마지막 농농. 천지를 진동하게 하는 법문 파원 한 자락으로 묻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고, 때로는 시장통의 저작거리에서 술 한 잔에 인생의 비릿함을 털어내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 해안 고승. 불교계에 살아있는 보살로 추앙받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가부좌를 튼 채 입적했을 때 세상은 빛을 잃은 듯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승의 문턱에서 벌어진 일은 눈물겨운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염라대왕의 권위 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자네가 법을 아는가? 라고 호통을 쳤던 해안 스님의 기상천외한 저승 유람기. 죽음조차 농담으로 승화시킨 그 장대한 기록을 이제 아주 세밀하게 펼쳐 보입니다. 2점 새벽 안개 속의 불청객과 고승의 여유. 태백산 자락의 정기를 품은 암자 천조함의 새벽은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팻마루에서 갓 우려낸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무욕의 시간을 즐기고 계셨지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스님의 수염 끝에 맺힐 때쯤 평화롭던 암자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마당 한복판에서 비린 한기와 함께 검은 갓을 쓴 사자 둘이 솟아올랐습니다. 천조함 해안, 명부에 적힌 내 수명이 오늘 묘시로 진영났으니 어서 저승으로 가자. 사자의 쇳소리 섞인 호통의 새들은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지만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자들의 꼬질꼬질한 도포 자락과 흙먼지가 묻은 신발 끝을 빤히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무신 굽이 다 탈았구먼. 그런데 이보시게, 사자 양반들. 내가 어제 아랫마을 과부대기 보시한 찰떡을 3개나 먹고 기운이 펄펄한데 무슨 소리요? 명부에 적힌 글자가 해안인지 해암인지 돋보기 쓰고 다시 보게나. 혹시 옆 동네 박서방 데려갈 걸 나한테 잘못 온 거 아니요? 자네들도 공무공무 수행 중에 실수하면 경을 칠 텐데 내 친절히 다시 확인해 보라 이르는 것이네. 사자들이 당황하며 쇠사슬을 흔들자 스님은 방으로 쏙 들어가 돌아가신 어머니 초상화에 절을 올리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 저승 영감탱이랑 수다 좀 떨러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수염 좀 뽑고 올 테니 걱정 마세요. 아들 입담 아시잖습니까? 그러고는 부엌 뒤에 숨겨둔 곡차술 항아리를 내어주며 사자들을 꼬드겼습니다. 먼 길 가는데 목도 마를 텐데 이거 한 사발씩만 하고 갑시다. 저승 가면 술 구경도 못할 텐데 내 정성이니 거절하지 마시게. 자네들도 이 맛을 봐야 황천길이 나들이처럼 즐겁지 않겠나? 결국 독한 술 향기에 홀린 사자들과 스님의 저승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흥겨운 나들이가 되어버렸습니다. 3점 삼도천의 기싸움과 사자 등의 갑질, 귀신들의 통곡이 천지를 진동하고 핏빛 안개가 자욱한 삼도천에 다다르자 스님은 아예 냇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이야. 평생 중생들 고통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느라 내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단 말이네. 이 시커먼 물에 발을 담갔다가는 내 뼈가 설탕처럼 녹아버릴 것 같으니 나는 못 건너가겠네. 자네들이 나를 업어다 주게나. 안 그러면 여기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 날려보내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랑 천년 만년 수다나 떨든가 결정하게. 저승사자가 망자를 업어준다니 저승법도가 세워진 이래 처음 있는 하극상이었습니다. 사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놈이 미쳤구나 소리를 질렀지만 스님은 가사장 삶 깊숙한 곳에서 이승에서 챙겨온 엽전을 짤랑거렸습니다. 이걸 보게. 이걸로 저승 매점 가서 만난 떡이라도 사드시게. 나를 업어주면 이거 다 주겠네.
저승 공무원 급료도 뻔할 텐데 이런 부수입이 생기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 덩치 큰 사자가 투덜대며 끙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신이 나서 사자 등에 덥석 올라타 머리카락을 곱비 삼아 잡고 훈수까지 두셨습니다. 자, 왼쪽으로 물살 센 곳은 피해야지. 어허, 사자 양반, 보폭이 좀 좁구먼. 승차감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먼. 어이, 옆에 사자 양반은 내 가방 좀 들게나. 4점, 지옥, 유람 고승의 신랄한 시설 점검. 명부전으로 가는 길. 염라대왕은 해안 스님의 길을 꺾기 위해 일부러 지옥 유람을 명령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거대한 가마솥에 기름이 팔팔 끓는 화탕지옥이었습니다. 죄인들이 뜨거워 소리를 지르는데 스님은 가사 소매로 얼굴을 부채질하며 곁에 서 있던 옥졸에게 짐짓 엄하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여기 화력이 너무 세구먼. 땔감을 좀 줄이게나. 요새 저승에도 에너지 절약이 대세라는데 만방비가 일이 많이 나오면 넘나 영감 살림 거덜나겠어. 그리고 여기 죄인들 말이야. 너무 바짝 삶으면 질겨서 못 써. 적당히 데워야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이렇게 태워버리면 고기 탄 냄새밖에 더 나겠나? 이어 도착한 곳은 날카로운 칼날이 촘촘히 박힌 산을 오르는 도산지옥. 스님은 발밑에 칼날을 유심히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칼날에 벌겋게 녹이 슬었네. 죄인들이 벌 받다가 파상풍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왕 벌을 줄 거면 숫돌에 싹싹 갈아서 번쩍번쩍하게 관리해야지. 이런 녹슨 칼로는 겁도 안 나겠어. 대왕님이 게으른 모양이야. 아니면 옥졸들 기강이 해이해졌거나. 옥졸들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옥을 보며 혼비백산하기는커녕 저승시설, 관리공단 직원처럼 점검을 하고 다니는 망자는 천지개벽 이래 처음이었으니까요. 5점. 명부전의 격돌, 자네가 법을 아는가? 마침내 도착한 명부전. 산더미 같은 옥좌 위에 앉은 염라대왕이 벼락같이 외쳤습니다. 어떤 놈이 신성한 명부전에서 이토록 망발을 일삼느냐? 당장 그 놈을 꿀리고 혓바닥을 뽑아 지옥의 밭을 갈게 하라. 하지만 해안 고승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왕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셨습니다. 보시오 염라 영감. 내가 평생 부처님 제자로 살며 부처님 앞에서도 안 꿇던 무릎을 왜 자네 앞에서 꿇어야 한단 말이오? 자네가 부처님보다 높은 직급이요? 나보다 깨달음이 깊어 내 스승이라도 된단 말이오? 내가 꿇는 무릎은 오직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함이지. 자네처럼 거들먹거리는 권위 앞에서는 돌덩이보다 단단한 법이네. 염라대왕이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리며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 중놈이 죽더니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너는 살생의 계율을 어기고 고기 만두를 탐했으며 곡차라는 핑계로 술을 마셨고 입담으로 여인네들을 홀려 돌을 어지럽혔느니라. 이 명부에 적힌 죄가 거짓이냐? 스님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고기 만두는 길가에 굶어 죽은 돼지가 가여워 매 몸을 무덤 삼아 그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 시신 안치 보시였소. 둘째, 술은 고단한 중생의 눈물을 닦기 위해 내가 대신 마셔준 성수였소. 내가 취해야 중생들이 웃고 내가 비틀거려야 세상의 비틀거림이 멈추는 법이지. 또한 내 농담에 웃은 여인들은 자살하려던 마음을 돌렸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시보시가 아니오? 대왕님은 저 두꺼운 법전 먼지만 털 줄 알았지. 정작 그 안에 담긴 사람 냄새와 자비의 마음은 까막눈이시구먼. 6점. 저승 퀴즈 대결 생사를 건 지혜의 겨루기. 염라대왕은 스님의 청산유수 같은 말에 말문이 막히자 짐짓 엄한 표정으로 최후의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좋다.
내 놈이 도가 그리 깊다면 나와 퀴즈 대결을 하자. 만약 내가 내 문제를 모두 맞히면 특별히 수명을 연장해 주겠지만 단 하나라도 틀리면 즉시 작두대에 내 그 요망한 혓바닥을 올리리라. 감히 도전하겠느냐? 첫 번째 문제, 이 넓은 저승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스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몸뚱이는 먼지보다 가벼워 바람에 날리지만 죄지은 마음은 온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무거워 스스로를 지옥 끝 바닥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이지요. 대왕님이 들고 계신 그 법전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바로 중생의 업보인 것이요.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무엇이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입니다. 머리로는 남을 사랑해야 함을 뻔히 알아도 정작 그 마음이 가슴으로 내려와 손끝으로 실천되기까지가 평생이 걸려도 못 가는 가장 먼 길이지요. 대왕님도 지금 머리로만 나를 벌주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나를 보시오. 그럼 내가 왜 고기를 먹었는지 보일 것이오. 판관들이 감탄하며 붓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마지막이다. 나 염라의 턱에 난 수염 개수는 정확히 몇 개냐? 가장 치졸하고도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당당하게 대왕의 턱 밑까지 성큼 다가가 수염 한 가닥을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대왕님의 수염은 딱 대왕님의 인내심만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벌주려 인내심을 이루신다면 수염은 우수수 빠져 한 가닥도 남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자비를 베푸신다면 셀 수 없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대왕님의 턱 밑을 만져보시오. 수염이 늘고 있소. 빠지고 있소. 7점 수염 농담의 결정타. 안에 넣고 자나 빼고 자나? 염라대왕은 퀴즈 대결에서 완패하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이 늙은 중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이때 스님이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대왕님,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이오. 그 긴 수염을 밤에 잘 때는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시오?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시오? 내가 보니 그게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말이오. 염라대왕이 멍하니 있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평소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수염이 길어서 안에 넣자니 목이 간지러울 것 같고 꺼내놓자니 찬바람에 수염 끝이 시릴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번갈아 가며 하는 것 같구나.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대왕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자기 수염 간수도 못해서 매일 밤 고민하신단 말이오. 자 보시오. 수염을 넣을까 뺄까 고민하느라 잠을 설치니 재판할 때 자꾸 졸음이 오고 나 같은 죄 없는 사람한테 인상을 쓰시는 거 아니오? 이게 다 수염 때문이 아니라 잠버릇이 나빠서 예민해진 거란 말이오. 내가 이승 돌아가면 대왕님 수염용 비단 주머니라도 하나 짜서 태워 보내드려야겠구먼. 스님은 아예 옥좌 뒤로 가 어깨를 주무르는 신용을 하며 너쇠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천년을 앉아 계시느라 엉덩이에 땀띠 좀 나셨겠어. 내가 이승 돌아가면 솜을 근이나 넣은 폭신한 방석 하나 만들어 태워 보낼 테니 제발 그 험악한 인상 좀 펴시오.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명색이 대왕님이 복이 없어서야 되겠소. 8점 결말 30년의 덤과 살아 돌아온 성자. 엄숙하던 명부전은 이제 시장터 잔치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도끼 든 병졸들은 입을 막느라 정신이 없고 판관들은 갓끈을 붙잡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염라대왕도 참으려다 결국 배를 잡고 푸아 하며 천둥 같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하, 이 발칙한 고승놈아. 내 놈은 지옥에 와도 문제다. 내가 만약 너를 지옥에 넣으면 죄인들이 내 농담 듣느라 지옥이 축제장이 되겠구나. 저승의 질서와 내 귀의 평화를 위해 너를 당장 이승으로 추방하노라. 염라대왕은 해안 고승의 명부를 찢어버리고 남은 수명의 30년을 보너스로 얹어주었습니다. 다시 암자 관 속에서 깨어난 스님은 통곡하던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놈들아, 좁아 터지겠다. 문 좀 열어라. 염라 영감탱이랑 수염관리법 토론하느라 좀 늦었다. 그리고 장례식 음식 냄새가 왜 이리 좋으냐? 나 배고파 죽겠다. 어서 국밥 좀 뜨끈하게 말아오너라. 그날 이후 해안 고승은 덤으로 얻은 30년을 정말 보너스처럼 신나게 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 뭐 있나? 죽어서 염라대왕 묻길. 배짱 하나 있으면 그게 극락이지. 라며 허허 웃으셨던 고승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